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샵 전민성입니다. 자, 11월 대물 낚시. 이제 뭐 시기가 점점 겨울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늦가을. 늦가을이라면은 보통 한 11월의 붕어 낚시라고 얘기해집니다. 11월의 붕어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돼서 늦가을 패턴으로 가서 살얼음 열기 전까지의 이 붕어 낚시 과정인데요. 늦가을 붕어 낚시는요, 정말 뭐 아니면 동호의 성격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척이 아니면 꽝을 칠 때도 많고요. 잡히면 큰 것이 잡히지만 꽝 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참 월척도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월척도 아쉬운 최대의 갱싱그가 바로 11월의 붕어 낚시인데요. 정말 11월의 붕어 낚시는 대물 붕어를 중점적으로 두고 추운 날에서 한 방의 입질을 기다리는 그런 낚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늦가을의 붕어 낚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늦가을 붕어 낚시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아쉬움의 낚시다. 늦가을의 낚시가 왜 아쉬울까요? 우리가 이게 따뜻한 봄이 시작될 때는 상당히 설레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 얼기 전 늦가을이 되면은요, 이제 올해의 낚시가 끝이 나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시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봄과 늦가을 이 공통점은요, 바로 이 저수온기라는 겁니다. 이 저수온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색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늦가을 붕어 낚시의 특징 두 번째, 물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색은요, 이래 유심히 늦가을에 살펴보면요, 수초가 삭지 않은 물색이 보입니다. 삭지 않는 물색을 보이다가 이게 수초가 삭는 물색을 다시 보이다가요, 그리고 수초가 삭은 후의 물색, 그리고 맑은 물색으로 변하면서 이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데, 자, 우리가 이 수초가 삭은 물색을 늦가을에서 중요하게 얘기해질 것이, 수초가 좀 많이 삭으면은, 수초가 삭을 때 약간 항토빛을 냅니다. 근데 이게 좀 항토빛이 약하거나 적당하면은 조과에 그리 큰 영향이 없는데, 유난히 이게 뻘물이 진 것처럼 항토빛이 강한 물색에서는 그 조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늦가을 물색은 수초가 이제 삭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물색, 그리고 수초가 삭으면서 항토빛을 약간 놨다가, 그리고 이제 삭은 후에 이제 물색을 보이고 이제 맑은 물색으로 이래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수초가 삭은 황토빛 물색에서는 약간 이렇게 세심한 주의가, 저수지 선택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일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늦가을에서는 세 번째로 포인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늦가을 낚시 포인트 선택은요, 자, 봄은 수온이 점점 오르는 시기입니다. 봄은. 그러니까 붕어들도 올라가는 특징, 그러니까 오름붕어의 특징을 보이고요. 가을은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특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들도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내린 붕어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봄에는 은신처에서요, 먹이 활동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 오름붕어,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먹이 활동초에서 은신처로 들어가는 내린 붕어의 특징을 지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그림 좋은 상류 수초대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선택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낚시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조건은 낮에 아주 강한 결의 북서풍이 불다가 밤 되면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는 경우에는 극심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류 연안 쪽에 고개를 붕어가 붙을 확률이 높지만은요, 대부분의 11월 조건에는 이 상류 수초보다 중하류권 그런 자리에서 입질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늦가을 붕어 낚시 네 번째 조건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낚시 시간이 깁니다. 늦가을 붕어 낚시는 낚시 시간이 길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참 낚시를 위해 가지고 전날 푹 이렇게 주무시고 낚시 갈 때 잠을 안 자고 아침까지 이렇게 낚시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업무를 마치고 여가 시간,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낚시를 가가지고 잠을 안 자고 낚시하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거의 입질 오면요 그냥 꼬박꼬박 이리 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예상하는 입실 시간대를 위해서 잠을 좀 미리 자두라는 겁니다. 이 체력 안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 늦가을철에는 가장 고난도 일의 기술입니다. 이게 입질 없는 시간대와 입질할 시간대를 파악해 가지고 한두 시간이라도 자두면은 입질할 시간대에 입질을 볼 확률이 그만큼 높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 붕어 낚시의 특징 다섯 번째를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이 말 그대로 월척도 아쉬운 최대의 갱신입니다. 정말 월척도 아쉽죠, 늦가을에. 네? 월척보다 조금 더 큰 이제 허리급이라든지 사자급 붕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자신의 최대어를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낚시를 할 때요, 자신의 최대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참 낚시의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최대어보다요,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터, 저수지라든지 강수로 다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터의 최대어를 한번 갱신해 보라는 겁니다. 이 낚시터에서 시즌 내내 27, 8만 나왔다면은 늦가을에 월척 이상도 한번 잡아보고요. 35, 6, 7만 나왔다 그러면 늦가을에 사자도 한번 노려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월척을 잡든 사차를 밟든 그렇게 낚아낸 붕어는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최대에 집착을 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현상에 빠져드는데, 10여 년 전에 저랑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신 분이 사자를 한 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분 지금 낚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잡을 고기 다 잡아봤으니까 나는 하산을 하겠다. 그 저수지 한번 사자를 잡고 난 뒤에 정말 낚시의 흥미가 반감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낚시 연차가 그래 크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지금 창녕에 지금 낚시 금지가 된
무솔지에서 48cm란 말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조사님들이 소류지에서 올척을 잡아오면은요, 그것도 고기가 그럽니다. 고기는 사자가 넘고 48이 넘어야지 뭐 낚시할 가치가 있지. 이게 올척을 잡으려고 난 낚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 또 뭐 나름대로의 뭐 그거는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 속으로는 이 말합니다. 아이고, 니 낚시 얼마나 했다고. 속으로 그렇게 저는 비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사자를 잡고 48이 잡으면은 정말 다른 낚시터에서도 47하고 48을 잡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하건대 못 잡습니다. 월척도 못 잡으면서 자신이 뭐 우연이든 뭐 실력이든 모르겠지만 최대를 기록했다고 그걸 너무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 낚시터에서 내가 이만큼 붕어를 잡았다. 품산지 같은 경우에는 5자를 잡아야지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주 작은 둥벙형 같은 경우에는 월척만 잡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어를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낚시터 최대어를 위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낚시가 훨씬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늦가을 11월의 붕어 낚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안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고기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지만은요, 이 안전에 벗어나는 행위는 상당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 자,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요, 낚시꾼이 추워서 낚시를 하지 못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얼음이 얼기 때문에 낚시 시즌이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얼음이 얼지 않는 낚시터가 있으면 계속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추워서 낚시는 하지 못하는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만의 이 방안법으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낚시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해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요, 간혹 이렇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낚시를 할 때 뭐 가스 질식 사고, 가스 질식이 나가지고 뭐 생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 전부 이게 난로가 이렇게 바지에 옮겨 붙어서 이 화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화상에 이렇게 팔라고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무조건 이 늦가을에는 늦가을뿐만 아니라 이 추워질 때 화재와 화상에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늦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추운 날 술을 적당히 드시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은 만취될 정도로 드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니까요. 술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무시더라도 이 텐트나 뭐 파라솔 텐트나 뭐 그 공기 유입구를 무조건 만들어 놓아라는 겁니다. 좀 밀폐된 공간에서 주무시면 정말 특히 술을 한 잔 드시고 이 밀폐된 공간에서 주무시면은 바로 이 질식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춥더라도 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텐트의 문을 이렇게 열어 두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안전사고니까요. 뭐 안전사고 방안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를 해주시면은 참 늦가을은 뭐 정말 낚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정말 낚시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를 확실히 걸려주죠. 늦가을에 두 가지를 확실히 걸려주는 게 첫 번째, 늦가을이 좋은 점이 두 가지를 확실히 걸려주는데, 첫 번째는
잔챙이 성화를 확실히 걸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종터 같은 경우죠. 매 뭐 6치, 5치, 7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주는데 늦가을에는 이놈들이 뭐 자취를 뭐 거의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챙이 성화가 줄어들고 입질을 하면은 정말 체대어가 이렇게 입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늦가을 낚시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장점이고요. 두 번째, 놀이꾼이라든지 뭐 행락객이죠. 낚시를 가장한 행락객. 이게 정말 이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요. 아이고 제가 오늘 인복이 없구나.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넘어는 가지만은 이 상당히 추워지는 날씨에 그냥 낚시터에 술 한잔 먹으러 왔다 아니면 뭐 놀러 왔다 뭐 놀이꾼과 행락꾼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뭐 아주 뭐 낚시가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운치 있게 좀 다가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침에도 또 입질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를 펼 때 덥지 않아 하고 철수할 때 춥지 않아 하고 철수할 때 좀 덥지 않아 하고요. 철수하기도 좋고 대를 펴기에도 좋고요. 뭐 저녁부터 난로불을 쪼아가면서 참 운치 있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늦가을이고요. 지금 뭐 11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올 늦가을에는 모두 이제 자신의 체대어를 뭐 갱신을 해보시고 또 안전사고도 뭐 철저히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